안녕하세요. 대기업의 한중입니다. 자, 오늘 KNS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바로 이제 그 박승현 작가님이랑 이제 라이브를 진행을 했었는데, 라이브 진행을 하면서 KNS 관련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 채팅창에 굉장히 많은 글들이 올라왔어가지고, 제가 오늘 KNS 간단하게 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원래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전에 보셨던 분들은 다시 그냥 업데이트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나왔었던 4680 관련된 호재 관련해서 좀 해석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매출 관련된 이 전망뷰 공유를 좀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차트와 수급적인 측면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좀 짧게 짧게 바로 좀 팩트만 이야기를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KNS가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자주 여러분들의 좀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따로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저희 대기업의 KNS 검색을 해주시면은 제가 이전에 분석했었던 영상들이 나오니까요. 그 해당 영상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 최근에 나왔었던 이 4680 관련된 이 호재들,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이제 테슬라가 있죠. 자, 이게 어떤 게 있냐면은 원래 이제 기존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8월 달에 이 4680 배터리를 생산을 하기로 했었어요. 원래 이 테슬라로 납품하는 물량을. 근데 이게 좀 계속해서 지연이 되다 보니까 테슬라 쪽에서 이제 물량 확정을 주지 않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측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이 부분이 좀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12월로 현재 확정이 된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벤츠 오늘 나온 거죠. 네. 벤츠와 이 LG 에너솔루션의 수주 공시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폼팩터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좀 정해지진 않았지만 시장에서 관측하기로는 46파이 관련된 원통형 배터리를 납품을 하게 될 것이다. 미국에 있는 애리조나 이 공장에서 제작을 해서 납품을 진행을 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28년도부터 납품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 현재 셀 판매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7조 원 정도 되는 규모의 공급 계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2028년도에는 다소 이 금액적인 부분들이 배터리 셀 가격 자체가 작아질 수 있다라는 점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니까, 그걸 고려할 경우에는 5조에서 6주 정도의 규모의 수주 공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세대 배터리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의 폼팩터 배터리들이 좀 다양하게 좀 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고체 배터리냐 원통형 배터리냐가 말이 많아요. 제가 어제 라이브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제 소신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전고체 배터리는 테마성으로는 부각이 될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미래로 봤을 때는 이 대중적인 이 활용도가 크게 늘어날 수는 없어요. 빠르게 늘어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가격적인 측면도 굉장히 비싸고 무게도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좀 오랜 기간의 이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들을 거쳐가는 단계까지는 사실 이 원통형 배터리가 차세대 배터리로 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결국에 추후에 이 전고체 배터리가 잘 이제 상용화가 돼서 그냥 단순히 상용화가 아닌 이 대중화가 돼서 많은 이 차량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다시 좀 보더라도 지금은 사실 이 하이엔드급 차량에만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그 차량 대수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판매가 되는 게 아닌 이상 매출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기대를 하기가 힘들어요. 즉 밸류적으로 봤을 때는 좀 큰 폭의 성장이 다소 좀 아쉽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통형 배터리를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기존부터 이제 4680 관련해서 이제 꾸준히 말씀을 드려왔던 게 이러한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쪽에서 원래 이 원통형 배터리 생산을 뭐 하니 많이 뭐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4680D라고 해서 이 건식 공정을 적용을 한 그 기술력을
적용을 한 이 원통형 배터리 관련해서 새로운 이 유형의 배터리를 개발을 할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폼팩터가 아닌 이 4680, 즉 원통형 배터리 내에서의 새로운 유형의 배터리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원통형 배터리 체제가 계속해서 이 테슬라 쪽에서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KNS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CID에 대한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원래는 이 CID 장비를 좀 납품을 하는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LG 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의 이제 1차 벤더사에 납품을 하는, 장비를 납품을 하는 그런 기업이었거든요. 그 기업들의 1차 벤더, 즉 이 메인사에 이제 납품하는 1차 벤더사들의 고객사 확보를 75%를 한 게 이 KNS였어요. 근데 얘네들이 아무래도 이 CID를 생산할 수 있는, 이 CID 자체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 자체를 얘네가 이제 만들다 보니까 얘네가 야, 우리가 우리 장비 활용을 해서 CID 생산하면 될 거 아니야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 CID를 양산을 하기로 합니다. 처음에는 이 CID를 이제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 원통형 CID, 여기 오른쪽 이 그림 보이시죠? 이게 여러 가지가 이제 겹쳐져서 만들어지는 건데 5개의 이 틀이 좀 겹쳐진다라고 합니다. 부품들이. 그 5개 부품들을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금형 프레스도 필요하고 금형 장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뭔가 좀 장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 장비들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중국 기업과 오랜 기간 이제 파트너십을 맺어왔었던 중국 기업과 이 합작법인을 이제 설립을 하게 되면서 기존에 이제 1공장이 있었던, 지금 2공장으로 확장을 했는데 1공장에서 이제 CID를 생산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CID, 결국에는 이 CID까지 생산을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서 좀 중요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원통형 배터리 하면은 2170이었어요. 그쵸? 2170이었는데 2170에는 CID가 뭐다? 하나밖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4680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4680 같은 경우는 이 CID가 상단과 하단에, 즉 하나씩 들어가죠. 그러면은 뭐다? 2170보다 2배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가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돼요. 4680에는. 자, 그렇기 때문에 뭐다? 기존에 납품하는 CID 매출보다 2배, 고정적으로 2배 정도 늘어날 수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좀 고려해 봤을 때 CID에 대한 매출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CID 자체를 지금 생산한다라고 했잖아요. 원래 이 KNS의 매출이 연간 매출액이 300억 정도 나왔습니다. 300억 정도 나왔었는데 단순히 CID의 풀캐파로 생산을 진행을 했을 때 매출액을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은 이게 400억이에요. 400억. 자, 그렇기 때문에 이 CID 생산 자체로만 기존에 있었던 매출액을 보다 훨씬 뛰어넘는 매출액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증설을 진행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존 공장 플러스 신규 공장까지 포함을 해서 이 1000억 원 정도의, 당연히 풀캡하겠죠. 예. 풀 가동을 했을 때, 공장이 100% 풀 가동을 했을 때 1공장에서는 400억 정도의 매출, 그리고 2공장에서는 600억 정도의 매출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평택 공장에 이제 신공장을 증설을 했기 때문에 1공장에서 400억이었으니까 얼추 맞죠. 이제 300억에서 연간 매출이 이제 300억에서 400억 정도 나왔으니까 이게 기존의 공장. 근데 여기서 플러스 이제 신규 공장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은 플러스 600억이 포함이 되면서 1000억. 즉 기존에 있던 매출액보다 3배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플러스 CID까지 풀캐파로 돌렸을 때 매출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고객사까지 완벽하게 확보가 된다라고 했을 때 가정입니다. 이게 진행이 됐을 때는 플러스 400억을 이제 포함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1400억 정도의 매출을 발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기존에 달성하고 있었던 매출액 300억에 거의 한 4배 좀 넘는 매출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우리는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100% 공장 가동률을 기록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매출 1000억 정도를 달성을 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매출의 3배 정도의 성장성, 그러한 부분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도 보면서 매출 관련 전망 뷰 이렇게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사실 크게 볼 건 없습니다. 왜냐? 지금 이 신규 상장 이후에 주가가 흘러내려온 상황에서 박스권을 좀 두텁게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디 쪽에서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느냐? 대략적으로 12,000원에서 22,000원 정도까지의 선에서 박스권을 좀 형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량을 좀 소화해가는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KLS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는 이 확약 물량이 있죠. 이 보유예수 물량들이 이제 출회가 되는 것을 우리가 좀 걱정을 해야 되는데 해당 KNS 같은 경우는 보유해서 물량이 풀릴 거를 좀 걱정을 하진 않아도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1년에 이제 걸려있는 이 보유해서 물량이 있는데, 그게 한 200 몇십 주가 될 거예요. 200주가 좀 넘는 걸로 알고, 280주인가 면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최대 지주 물량이라서 시장에 나올 일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아직까지는 좀 거래량이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거래량이 어느 정도 부족하냐면은 지금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좀 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는 있어요. 이렇게 주가 상승이 좀 나와주면서 한 번씩 이렇게 박스권 상단 부분들을 좀 쳐주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좀 터져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 보면은 거래량이 오늘 같은 경우도 좀 많이 터진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보면은 230만 주 정도밖에 안 터졌어요. 뭐 물론 평상시에 뭐 22,000주 이렇게 터지는 것보다는 뭐 100배 이상 이렇게 좀 거래량이 터져준 건 맞아요. 하지만 이런 금액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러한 부분들, 시장의 관심도,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거래량이 좀 부족한 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위에 이러한 물량들을 좀 소화하기 위해서는 좀 더 큰 거래량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래량에 좀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직까지 이 사육파이 관련해서 좀 길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몇 개월 동안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돌파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기존과 동일하게 이러한 부분들처럼 윗꼬리를 달고, 즉 박스권 상단을 터치하고 다시 조정이 나오는 모습도 나와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들은 꼭 염두를 해야 합니다. 뭐 무조건 이슈가 있다고 해서 주가가 꾸준히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함께 보이면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플로우를 파악을 하고 수급적인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투자 모멘텀, 그리고 투자 심리, 현재 시장의 상황까지 고려를 하시면서 기업 자체를 좀 보시는 것을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 상단을 명확하게 돌파를 해주는지, 그리고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크게 좀 나와주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이 KNS의 수주 공시, 이러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와줘야겠죠. CID를 생산을 진행을 하고 뭐 공장 가동률이 얼마나 나오는데 CID의 이 초기 물량은 어디에 납품이 되는지, 그러한 수주 공시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나와준다고 한다면은 조금 더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보여지지 않는 부분들,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는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즉 호재거리가 있으면 호재거리도 보되,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조심할 부분들까지 이렇게 좀 염두를 하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KNS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은 사실 크게 유의미한 수급은 없기 때문에 패스하고 다음에 좀 유의미한 수급이 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